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MBS 중에서도 그 수익 구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릴 수익 구조에 대한 얘기는 좀 정성적인 얘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는 그 방법보다도 일반적인 그 돈의 흐름, 그리고 제 얘기보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그분 얘기를 좀 이렇게 대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수익 구조인데요. 하나 쓰면서 하죠. 자, MBS 수익 구조. 두 가지 이 수입의 종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차 함수적인 수익 구조가 있어요. 이 1차 함수적인 수익 구조는 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수학적인 함수로 뭐 정의를 하자면은 뭐 이걸 뭐 성공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수입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 시간의 함수죠. 그러니까 많이 일하면은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곱하기예요. 곱하기로 재능이 좋은 분들이 일을 하면은 수입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직이 자꾸 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는 자세입니다. 자세. 그러니까 좋은 자세로 일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하나 좀 보면은요, 시간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써서 일을 할 수도 있죠. 뭐 며칠 밤을 새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재능인데요. 재능은 0부터 100이 아니라 제가 좀 살아보니까 이 재능은 한 30에서 한 70. 예. 사람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잘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뭐, 그래서 아무튼 이건 굉장히 비교하는 것뿐이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람마다 재능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고 저는 봐요. 뭐 천재도 있고 바보도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세인데요. 자세는 문제가 마이너스 100서부터 이 플러스 100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매스컴에, 특히 사회면에 나타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똑똑한데 사고를 아주 크게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자세가 마이너스 쪽으로 기우는 순간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이 다 마이너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시간은 내가 얼만큼 투자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이건 확실히 변수입니다. 변수. 수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사람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이제 손에 금방 잡히는 변수, 그 일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자, 뭐 이런 거죠. 예. 재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는 상수라고 봐요. 상수.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일반 한번 결정되고 나면은 내가 월수금 영어학원을 다녀도 그렇게 늘지가 않고, 자기 재능을 뭐 키워보려고 해도 자기가 늘어난 재능만큼이 수입으로 직결되지 않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으면 회사 다니면서 자기가 밤에 학원 다녀서 자기 수입을 두 배로, 월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없죠. 예. 자, 그다음에 자세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수입니다. 상수예요. 그 사람은 잘 안 변해. 성격도 잘 변하지 않고 태도와 습관도 잘 변하지 않아요.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수입의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시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뭐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악순환. 하나만 더 하자면은요. 여기다 플러스인데, 이거는 왜냐면은 완벽한 상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다가는 절편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런 건 배경이에요. 배경. 자기가 성공을 하는데 배경, 아버지 잘 만나서 성공하는 경우가, 특히 지금은 뭐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나는데 요즘 다 개천을 복구해 버려 가지고 개천 없고 용도 잘 안 나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특히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를 되게 결정하게 그게 이제 큰 배경이죠, 배경. 아버지가 배경인데 빚을 많이 물려주셨다. 열심히 일해도 은행으로 다 이렇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이고 이건 다 상수를 곱하건 더하건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뭐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EBS 중학교 수학 정도 수준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이거 다 합쳐 봐봐야 이건 그냥 어떤 상수예요. 그래서 변수는 대개 우리가 이렇게 x라고 쓰고 x가 이제 뭐 뭔가에 의해서 이제 y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독립 변수고 이건 이제 종속 변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들어가는 상수를 대개 우리가 a라고 쓰고 b라고 쓰면은 이게 일차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예. 제가 뭐 수학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배경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그냥 1이라고 보고 간단하게 이 b는 0이라고 이건 1이라고 보고 이거는 0이라고 칩시다. 그럼 y는 x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x가 하나 커지면은 y가 이렇게 하나 커지는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능을 개발하고 자세를 좋게 해서 이 a를 이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를 점점 더 2배로 많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시간을 일해서 더 많은 수입을 이렇게 얻고 우리가 바라는 게 이제 이런 그림이죠. 근데 이제 배경은 뭐냐면은 시작하는 점이 이 지점이 아니라 이게 절편이니까 아버지가 10을 불렸으면 뭐 이 그래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갈 수. 아버지가 빚을 물어줬어.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가야지 본존되는 뭐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자세가 나쁜 놈들이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 상수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면 일하는 것만큼 이렇게 밑으로 나쁜 결과만 내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익 구조는 특히 직장 생활은 뭐 이런 패턴 속에 들어 있다고 보면은 뭐 크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러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2차 함수 구조를 갖고 있는 수익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다가와 있는 그런 수익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방정식을 정리해 보면은 수입은 성공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시간 곱하기까지는 똑같은데 재능이 아니라 지금은 뭐가 가장 큰 변수가 되냐면요. 어떤 결과예요. 어떤 결과예요. 특히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뭐 1,000만 매출을 했는지 뭐 따지질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세 그룹이 독립을 했는지 그걸 따지진 않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1,000만 매출을 하시면 실버가 되고 그 다음에 플래티늄이 되고 세 그룹을 독립했으면은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큰 하자가 없으면은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는 결과를 얻으면은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결과 내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수익과 성공을 좌우지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자세도 똑같고요. 배경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이제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1차 함수인데 이 경우에는 자 시간은 우리가 변수라고 아까 정의를 했죠. 예, 근데 이 결과도 지난달에 1,000만 하신 분이 이번 달에 1,500을 할 수도 있어요. 2,000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0을 뭐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변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수를 우리가 아까 x라고 썼잖아요. 그럼 x인데 x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이제 x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수학적인 의미죠. 그래서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이 뒤에 자세나 이런 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제곱으로 커지니까. 그래서 y는 x 제곱이라고 만일에 가정을 하면은 뭐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y는 1 제곱은 1이니까 1 되죠. x가 2면은 2의 제곱은 4니까 y는 4가 되죠. 어렵지 않죠. 네. x가 10이 되면은 10의 제곱은 y는 이게 100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요. 이게 지금 1이라고 가정을 했으면은요. 이렇게 100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초상식적인 그 결과는 이렇게 제곱
복리로 늘어나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100이 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10이냐 20이다 부채가 있어서 마이너스다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배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는 결과가 커질 때 너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거는 아직 그 사람이 작단지 그걸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 아직 본인이 작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큰 결과를 갖게 되면은 아버지가 누구인 건 데코레이션이죠. 좀 더 근사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을 그 정의하는데 큰 포션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수가 두 개인 제곱의 함수, 복리의 함수 속에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어디다 그리지?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x가 1이면은 y가 1이다.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x가 1이면은 y가 1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근데 x가 1이면 y는 2차 함수도 1이다. x가 2가 되면은 y는 4가 된다. 여기가 2가 되면은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x가 1일 땐 1인데 이런 식으로 커져가는 게 이게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1차보다는 2차가 더 많은 결과를 낸다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동의가 되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x가 0하고 1일 때는 0하고 1 구간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1이 되기 전까지는 이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1차 함수 구조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고 용감하게 2차 함수 쪽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보세요. 0에서 출발해 0이 x가 0이면은 y도 0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x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0.5면은. 그러면 y가 자그마치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보세요. x가 여기 조금만 크게 여기 x가 0.5가 되면은요 y는 이렇게 줄어들어서 요 정도까지밖에 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x가 2분의 1 반밖에 어떤 단위수 1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밖에 가지 못했을 때는 2차 함수의 특징은 결과가 이 기본적인 1차 함수의 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이제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맞닿는 이 지점, 1이 되는 이 지점까지를 그 수많은 이제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의를 하는데 여기를 뭐 이제 요 구간을 인내 구간, 뭐 patience, 뭐 period, 뭐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같은 경우에는 뭐 suspended satisfaction, 만족이 계속해서 매달려 있다. 지금 아직 서스펜딩 돼 있다.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다. 지연 만족 구간.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내는 데에는요. 이런 구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큰 뜻을 품고 결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직장이 아닌 다음에야 자기가 자본금을 투자해서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2분 포인트가 손이 분기점까지 갈 때까지는 누구나 다 이 마이너스 구간, 인내의 구간을 거쳐가게 된다. 근데 그게 잘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적지 않은 수입이 1차 함수 구조에서는 뭐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기에 있다. 이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내의 구간을 지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 얘기죠.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내의 구간을 지나게 되는 이 시점 한 1000만 Q 퀄리파이 한 1000만 정도 하는 지점까지라고 저는 봐요. 제가 아메를 해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1000만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뭐 꽃길을 걷는 기분이에요. 97년에 시작해서 98년에 1년이 됐으니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20몇 년 동안이 꽃길인 셈인데 누구에게나 그 1년이 있다. 인내의 구간을 지나야 되는 그 1년이 있다. 어떤 일에도 큰 일은 있다. 없는 일은 뭐냐면은 시급을 받는 일들, 편의점 알바, 뭐 캐시어, 뭐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특별한 전문적인 배경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경력이 없어도 금방 시작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금방 현찰이 들어오는 일. 근데 들어오는 현찰이 작죠. 그런 일들. 그게 뭐냐면 아주 일차함수적인 일들이죠. 자, 그래서 이차함수에 이제 우리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이차함수 구조 속에서 발생시키는 복리적인 수입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차함수의 수입을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1차함수적인 수입인데 1차함수와 같은 직장 생활 아무튼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잘하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예. 그래야 이 인내 구간을 지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1차함수의 직장 생활이든지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야.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지나가고 그리고 2차 함수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이 부자 아빠의 조언. 부자 아빠의 조언. 제 얘기가 아니고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로버트 기요사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책가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부자 아빠 가난 아빠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지금 서점에 가면 사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산 책은 뭐냐면요, 이 책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똑같은 책인 것 같지만은 이 책에는 일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 나올 때는요, 이제 2편, 3편 부자 아빠의 무슨 금융지식, 부자 아빠의 자녀 교육 그런 시리즈가 계속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 못했을 때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이 워낙에 잘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두어 번 같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얘기도 좀 해보고, 길지 않은 얘기지만 시간은 꽤 지났는데 잘 보실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크게 좀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파란색으로 된 글씨가 2001년 5월 달인데요. 꽤 됐네요, 시간이.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 5월에 아마 미국 FEC에서 만났을 거예요. 위에 시커멓게 크게 써놓은 거는 이 사람 와이프 사인이에요. 와이프랑 같이 와서 와이프가 더 크게 사인을 해놨더라고. 내가 책을 주니까. 아무튼 제가 이분 좀 안다. 이제 그런 이제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책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책 얘기로 뒷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은 자기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교수셨고, 근데 이제 자기 진짜 아빠고 자기 동네에 사는 자기 친구 아빠, 그 사람이 이제 부자 아빠인데 이 금융 지식과 사업 전반에 대한 그 지혜를 이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전해주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책 전반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지연 만족 구간에 대한 얘기가 꽤 나오다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이 캐시플로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캐시플로우, 이 현금의 흐름이죠. 현금이 이제 어떻게 흘러다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책을 딱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읽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박스예요, 박스. 이렇게 네모 박스가 이 책에서요, 이제 계속 굴러다니면서 막 화살표가 여기서 왔다 갔다. 제 얘기 들으시는 게 훨씬 편해요. 제가 이 박스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했고, 간명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박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돈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박스는 이 지출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내가 얼마를 쓰고 나서 그다음에 돈이 일로 나가는데 이쪽으로 나가면 자산이 되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쓰고 돈이 남았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예. 그래서 이제 부채가 쌓이는 인생 이렇게 되는 게 스토리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책에 여러 가지 박스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쪽을 자꾸 돌게 되면은 나중에 말년에 부채는 왕창 늘어나고 자산은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이런 그림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자산을 왕창 늘리고 부채를 줄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입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팩터는 이 책에서 이제 회사로 보고 있는 회사, 직장 생활. 지출은요.
지출은 내 중에 돈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자식인가? 부모님. 이 책에서 이제 국가라고 세금이 제일 무섭다는 거지. 세금. 이제 세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동그랗게 떠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뭐냐면요. 부채를 관장하는 건 이제 은행이죠, 은행. 그래서 회사, 국가, 은행 여기가 계속 그러니까 돈 벌어서 세금 내고 은행 왔다 갔다 돈 벌어서 세금 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년에 고생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자산 쪽으로 가게 하려면은 간단한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간단해요. 수입을 A라고 하고 지출을 B라고 하면요.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면은 수학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부채 쪽으로 안 가고 남는 게 되는 거예요. A에서 B를 뺀데 0보다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A를 키우면 되는 거지. 수학이에요, 수학. 두 번째 아니면 이거 좀 더 무식한 방법인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뭐 수도 없이 시도했던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제 B를 줄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A를 크게 하거나 B를 작게 하거나 동시에 두 개를 다 하거나 이제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남게 되는 거는 이제 수학적인 의미 해석이에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그 조언은 뭐냐면은 A를 키우거나 B를 줄이려고 하다가 인생이 다 망가졌다. 캐시플로우가 깨진다. 그 얘기. 수학이랑 너무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데 A를 키운다는 얘기는 회사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진급을 이렇게 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A가 커지고 B가 내가 진급해 가는 속도보다 지출 이 B가 국가에서 세금을 내거나 돈을 써야 되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진다는 거지. 처음에 내가 회사에서 대리과장 할 때는 애가 요만해가지고 분위만 매기면은 끝났어. 근데 내가 차장 되고 부장 되니까 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 걔가 내가 버는 수입 우유 먹던 애가 과외를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씩을 하겠대. 게다가 재능이 있어 봐봐. 더 옛날에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아우 부장님 이 차 바꾸셔야죠. 아빠 나도 방 하나 있는 집으로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A, B, 회사, 국가, 세금 이 구조 속에서 자산을 늘리려고 하면은 누구도 이 문제는 잘 못 푼다. 대단한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그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조금 어쩌라는 얘기야. 답은 뭐냐면은 자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자산.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변수, 요 변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가 내 수입 시스템 속으로, 이 캐시플로우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자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게 자산. 자, 그래서 자산에서 이쪽에서 회사에서 들어오는 이 화살표 말고 자산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이 두 개의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야지 이쪽에서 들어오고 쓰고 이쪽에서 들어와서 또 쓰고 그래서 이쪽에서 쓰는 게 더 많아지므로 그리고 자산이 들어오면 커지고 자산이 들어오면 커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일로 들어가고 그런 선순환이 이쪽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캐시플로우 이 박스 4개가 제대로 된 모양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쪽에다 그릴까요? 이런 모양의 인생을 말년에 맞을 수 있게 된다가 이 부자 아빠의 조언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 책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면은 정말 재밌는 제가 밑줄 그어놓은 자신이 구덩이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더 이상 파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파면 구덩이는 계속 파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구덩이야. 파면 점점 구덩이가 깊어진다고. 무슨 얘기예요? A 가지고서 계속해서 열심히 더 일을 하면은 인생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를 푸는데 직장은 회사는 단기 해결책밖에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덩이 팔수록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다소 끔찍한 조언이죠. 자,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이 자산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부자 아빠의 조언이고
이 책 전반에서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이 캐시플로우 박스가 주는 제일 큰 메시지. 사실 그 메시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됐다면은 나머지는 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자산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이제 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산. 첫 번째는 정의를 먼저 내려볼게요. 사전을 찾아서 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정했냐면요, 굉장히 구어체로 뭐 사실 뭐라 할까, 그렇게 딱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의 너무 구어체.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이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은 사업이 키워드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없는데 되는 사업을 가져야 그게 자산이라는 거지. 이 책에 뭐라고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야만 되는 사업은 그거는 자산이 아니라 그건 직업이라고 써 있어요. 이쪽에다가 제가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시게 페이지 133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 여기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다 13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내 주머니에다 자꾸 돈 넣어주는 어떤 거는 그건 자산이야. 근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잖아요. 그건 이제 자산의 반대야. 자산의 반대가 뭐라고요? 부채.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채. 그러니까 자식은 자산이 부채예요. 부채지. 부채지. 그거 뭐 자산 되기 기다리려면 하세월이죠. 부모님은 뭐 어떤 분은 악성 부채라고 그러시는데 뭐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요. 내가 자동차가 한 50대가 있어가지고서 뭐 택시 회사를 한다, 버스 회사를 한다. 자산이지. 근데 난 차가 한 대야. 그래서 계속 자동차 써내고 있고 기름값 내주면 돈 빼는 부채지. 심지어는요, 내 몸뚱아리는 이 자산이 건강할 땐 자산이지. 이 몸 가지고. 근데 이제 골골 이제 나이 계속 병원비 나가 뭐 나가 의료보험비 내야지 내 몸뚱아리 때문에. 여기저기 막 AS 들어가. 이제 부채지. 그러니까 뭐냐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있는 그 어떤 것. 근데 그게 내 의지랑 관계없이 내가 없어도 내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그 어떤 것. 그거가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너무 구어체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의 함수냐. 제가 박스를 하나 쳐놓고 다음 얘기를 좀 하죠. 또 자산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자산이 뭐가 있냐면 기본 개념은 똑같아. 내가 없는데 되는 거야. 그래야만 돼.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거예요. 집이 한 채야. 그거는 부채. 왜냐면은 그 재산세 내야지 되고 뭐 관리비 나가고. 근데 집이 여러 채야. 그래서 거기서 임대료가 들어와. 그게 자산이지. 채권. 여기서부터 제가 진짜 잘 몰라요. 주식, 뭐 어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다 금융 자산이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거가 이제 돈 되는 거로 다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되지만 이거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재력의 함수입니다. 충분히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식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샀는데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 나는 뭐 묻어놓고 가도 된다. 땅 샀는데 올라갈 때까지 나는 안 판다. 그러면 자산이야. 근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론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야 이제 막 은행 이자가 막 압박을 줘. 그래서 그걸 손절매를 해. 확실하게 부채가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의 이 자산의 정의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없는데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책에서는 아무튼 이 133페이지부터 정확하게 써놨는데 그거는 그 구어체를 좋아하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특성이고요. 우리 같은 공대 오빠들은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야지 돼. 뭐냐면 그냥 지적 재산권이야. 지적 재산권. 그래서 뭐 음반을 낸다든지 그죠? 죽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저보다 더 벌 걸? 그 자녀가 받게 되는 그 로얄티가요. 요 얼마 전에 그 퀸 영화가 있었죠. 뭐 공전의 히트를 뭐 기록해서 그 퀸하고 그 거기에 나오는 프레디 머큐리하고 그 말년에 잠깐 사귀었던 그 여자가 받는 뭐 천문학적인 그 로열티 뭐 이런 거는 확실한 자산이죠. 그 여자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갑자기 영화를 만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돈 넣어주는 거 아니야? 자산이지. 예? 그 다음에 원고 같은 거, 책을 썼는데 대박이 났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뭐 이런 거, 짱돌 이런 거. 예? 그 아줌마 그 뭐야, 그 남편이랑 이혼 당했었는데 남편이 이 아줌마 이렇게 페이머스해지고 나니까 다시 결혼하자고 왔다며. 그래서 택도 없이 멋있잖아. 그 자산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특허. 우리나라에 특허청이 있죠. 특허. 그래서 이제 제품화가 돼서 돈을, 이 특허는요 진짜로 인내의 기간을 오래 가야 됩니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절대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품화가 될 때까지도 아주 오래 걸리고, 제품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잘 팔려서 돈이 돼야 되고, 돈이 되고 난 다음에 특허가 풀리면은 그 다음부터 또 수많은 경쟁 제품들하고 싸워야 되는.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돈이 들어오는 거다면 그거는 자산인데, 이거는 뭐의 함수냐? 음악을 잘한다거나 책을 이건 뭐냐면 다 재능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일단 그런 가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로버트 키요사키 아저씨 말씀은 뭐냐면 이거 빈칸. 그게 뭐라고요? 내가 없어도 되는 어떤 사업, 그런 사업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그 사업체는 어떻게 갔냐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이건 단지 기회의 함수예요. 기회. 기회가 나한테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발로 찬다니까. 알아보라 그러는데 알아보지 않. 저는요. 저는 제 친구가 알아보라 그러는 걸 알아본 거예요. 해보라고 한 거를 이렇게 해보게 된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렇게 된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했고, 뭐 1등석을 타네, 뭐 벤츠 S 클래스를 타네, 뭐 내 얘기 처음에 같지 않았는데 하라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회의 함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조언들을 좀 곱씹어 보면은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아주 금과 옥조 같은 조언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조언들인데 곱씹어 봐요. 로버트 키요사키 얘기하는 부의 척도는 뭐냐? 니네 집에 옛날에 냉장고 있어? 막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였어. 그게 부의 차 몇 대야?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로버트 키요사키 얘기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 퇴근이 아니라 퇴근은 집에 오는 거고 그냥 퇴직. 일을 완전히 끝난 거야.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는 날수, 제가 칠판 여백 관계상 이렇게 쓰는데, 퇴직하기 이전 상태로 네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지. 벌어놓은 돈 까먹으면서 살면. 근데 며칠 동안 그렇게, 얼마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지. 예? 내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던 일을 잘렸어. 잘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안 잘리기, 일할 때처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서 얼마 동안 살 수 있느냐는 거지. 오랫동안 살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으면. 골프 치던 사람이 계속 골프 치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산에 가는 걸로 다 바꾸고, 그런 거 말고. 이게 부의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퇴직 후라는 얘기나 내가 없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퇴직 후에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게 부의 척도라는 거죠. 이거는 115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거는 부고 자산이고, 부채에 대한 얘기. 가장 큰 부채는 뭐냐? 가장 큰 부채는 재능 있는 자식인가요? 가장 큰 부채는 뭐라고?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번뜩이는 이런 사고, 이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굉장히 놀라운 분이. 그러니까 이런 베스트셀러가 됐고, 뭐 아주 그 인플루언서가 됐겠죠. 낡은 사고라는 거야. 낡은 사고. 가장 큰 부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제 그런 거 얘기해. 그 다음에 아주 낡은 행동 방식. 결국 어떤 습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낡은 사고나 행동 방식이나 습관, 이 결국 뭘 두드려 막아버려서 이게 큰 부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회. 기회가 오는 거를 막아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이런 거예요. 낡은 사고나 행동 방식이나 습관. 습관적으로 됐어, 뭐 왜 그냥 뭐 귀찮아, 뭐
이대로 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죽을래 뭐 이러는 거 같은 거. 예? 이게 이제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조금 쭉 읽다 보면은 한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다 쓰진 않는데 아놀드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놀드 슈왈제네거 막 이렇게 근육 이게 람보가 아니라 뭐야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찍은 그 아저씨. 예? 자기들끼리 얘기야. 뭐 람보는 저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워낙에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근육이 좋았나? 아니야. 뭐 말라깽이였을 때는데 열심히 노력 운동을 많이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럼 우리도 낡은 사고를 버리고 행동 방식 습관을 바꿔서 운동하는 습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229페이지 읽어보세요. 예?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유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았어 맥주 먹자.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던 맥주를 그냥 먹는 거야. 안주 정도에 이게 도대체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예? 자극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거 이따 쓸 때가 있어 그래. 예.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어떤 기회가 자극처럼 다가올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못하게 하는 사고나 행동 방식 습관 이게 가장 큰 부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산에 대해 자산 뭐라고요?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사업 패턴 그런 게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사업을 강력히 리코멘드하고 스트롱리 리코멘드하고 있고 본인도 잘하고 있고 이 사업을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자 아빠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 조언. 세 번째 조언이 뭐냐? 자기 사업 관리 기술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248페이지 꽤 많이 읽었어 책을요. 중간 중간에 벌써 248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뭐 시간 처음에 이제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 결국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은요. 그러니까 답을 딱 얘기해서 결론을 딱 쪄서 얘기하라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캐시플로우는 첫 번째 키는 자산의 자산. 자산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이분의 가장 큰 조언이에요. 현금 흐름을 돈의 흐름을 자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라. 내가 지금하고 있는 이 돈이 자산에 관련된 돈이냐 아니냐에 제일 관심을 가져라. 예? 그리고 그렇게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이거 굉장히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 그냥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 책에 나온 대로 써드릴게요.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 돈을 너한테 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누가 이렇게 뭐 좋은 거 줘요. 과일 한 상자가 들어와. 그러면 항상 그 먹지를 않아. 뒀다가 이거 누구 줘야 된대. 아무튼 그런 사고랑 반대되는 거로 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쓰는 게 아니라 뒀다가 다른 그러니까 자기는 아끼면 아까 했었죠. 그 A, B 중에서 B를 줄이는 거예요. 자기는 아끼고 우리는 근검 절약하고 다른 데에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 이따 뒤에 되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더 얘기를 나누고 두 번째는 이 사람 관리. 긴 얘기인데 뭐 여기서 설명 못합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을 중단하셔야지 되고 부정적인 그 환경 속에 처하지 않도록 자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혼자 있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 되고 혼자 있으면 오만 생각이 드니까 요 얘기는 이제 할 개인 시간 관리 이제 남은 시간은 다 여기다가 쓸 겁니다. 제가 개인 시간 관리 누구에게나 이 개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인생의 승부는 대부분 다 저기서 납니다. 다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재능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 상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이제 개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뭐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어. 예? 학교는 수업을 하고 직장은 이거 뭐죠?
근무를 해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이제 하교를 하는 거죠. 등교했다가 하교를 하고 직장은 근무했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퇴근. 이거 뭐 낮에 이렇게 되고, 그죠? 근데 이 수업 시간이나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은 선생님으로부터 상사로부터 함께하는 그 공동체로부터 적당한 수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돼서 애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얼굴 보고서 제가 1등인지 제가 꼴등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대충 감으로 잡지. 틀릴 때도 많고. 근데 언제 알게 돼요?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 한치의 오차가 없이 나와. 근데 그게 기말고사 볼 때까지도 잘 변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재능은 그 차이가 없고 자세도 잘 변하지 않아. 그 답이 뭐냐? 이 관리가 되는 장면에서는요, 승부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데가 딱 여기지. 하교하고 난 다음의 시간, 퇴근을 하고 난 다음의 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뭐 52시간 근무인가 뭐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일주일에 50시간 정도 근무. 그럼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계산해 본 적이 없어. 일주일은 16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무하는 시간은 3분의 1 정도밖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100시간 넘는 시간이 자기한테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을 찾는 함수는 기회가 변수라 그랬죠. 그 기회가 50시간 대 100시간, 110시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110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회사에서 피곤했어. 뭐 누가 나가서 맥주. 그래. 맥주 끝나면 당구 끝나면 뭐. 수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 도서관 가고, 가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공부 잘하지 그러니까. 근무했어.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자기 업무 잘 팔로우업하고 해야 될 일들을 다 정리하고 자산에 투자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인내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개인 시간 관리에서 이 자유의지를 통한 자신의 시간, 이 기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인 조언 몇 가지만 더 들어보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딱 얘기한 거 뭐냐면요, 지금 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것, 어떤 것, 그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고립, 아이솔레이션. 현재 상황부터 자신을 이렇게 스탑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일이 없다. 계속해서 같은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걸 하고 있는데 인생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다른 일을 해야지 된다. 지금 요 얘기들은요, 다 268페이지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268페이지. 자,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라.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 새로운 어떤 거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게 나한테 다가올 때 그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가장 큰 부채가 뭐라고요?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과 습관. 왜? 이게 새롭게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기회. 코로나, 이거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뭐 자신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결과가 다 그 과정을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 중에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어떤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뭐 반대의 경우도 속출하게 되겠죠. 나라로 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 새로운 것을 잘 찾아라.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진짜 한 글자도 안 빼고 우리 사업에 너무나 들어맞는 조언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라.
결국에 제가 요즘 많은 얘기하는데 운칠기삼인데, 예? 결국 재능을 그 3밖에 안 되는 재능을 제압해 버리는 운이 7인데, 근데 그 운이 7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엔 새로운, 지금 하는 거 중단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데 누구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터미널로지로 얘기하면은 스폰서죠. 그러니까 좋은 스폰서를 찾으라는 거죠. 좋은 스폰서를 이거는 절대로 스폰서라고 씁시다. 스폰서인데 이건 만남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것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팔로우업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례적인 그 찾음이나 만남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어떤 그러니까 인내의 구간을 지나게 하는 그 도움을 주는 그 사람. 예. 내가 인내의 구간을 지날 때 자나로 우러다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사람. 예. 그런 스폰서와의 만남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 팔로우업의 과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그대로 이 사람이 써놓은 것 같아요. 예? 강의를 듣고 이 책이 2001년도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데 테이프를 사라. 지금 젊은 분들이 들으면 무슨 스카치 테이프를 그게 아니라 음원을 들으라는 얘기. 음원. 우리 그때는 이 책이 막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음원들을 강의 녹음된 것들이 테이프로 돼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MP3나 CD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MP3 음원을 듣게 되는데 강의를 듣고 그거를 사라는 거예요. 그게 강의를 듣고 테이프를 사는데 돈을 쓰는 게 뭐냐면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그 얘기예요. 뭐 책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예. 테이프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반복. 학습은 진도는 절대로 이해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그게 학습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제가 한 얘기 아까 박스 4개 돌아가는 거 이해 대충 되셨죠, 그죠? 제가 이거 줄 테니까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막 할 수 있나? 근데 저는 저는 수도 없이 이거를 반복했거든. 그게 진도예요. 그 진도를 가능하게 한 게 그게 학습이고 그게 반복이고. 자, 그래서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들은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들어라. MP3나 테이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요거는 좀 이렇게 아무튼 뭐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좋은데 아무튼 뭐냐면은 많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제안을 하라. 많은 제안을 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이 나름인데 이 뒤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좀 더 아무튼 가만히 있지 말고 Q&A, question and answer 서로 자꾸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보고 또 질문하고 답변 듣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예? 제안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거절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 상처 거절에 대한 거절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요구, 제안, 무슨 선물 이런 거예요. 선물 줬는데 걔가 안 받아. 그럼 거절이야. 내가 요구했고 제안했는데 거절이야. 예? 예. 그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걸 하라는 거지. 근데 처음에 누구랑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면은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처음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칸이 없으니까 그냥 씁시다. 230페이지에 보면은 부자 아빠가 로버트 기요사키 어렸을 때 물어봐요. 예? 너네 아버지는 세금 계산서, 청구서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나라에서 내는 세금 바로바로 다 내신다고. 깔끔하게. 예. 그러니까 부자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뭐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가 가난한 거야는 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먼저 자신에게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고 뭐 내고 나가 아니라 나라 거 다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줄 거 다 주고. 예. 좀 더 여러분 이해가 쉽도록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한테 시간을 누가 줬어.
근데 그 시간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애한테 주고 부모한테 주고 친구 주고 누구 주고 오지랖 넓게 온 동네 거 다 쓰고 있고 그리고 남는 거 그걸 가지고서 생존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게 쭉 읽다 보면서 Q&A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부를 먼저 주지 말고 너한테 줘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당연한 그 합리적인 질문이 나오잖아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어렸을 때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How?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나중에 세금 못 내게 대해서 연체로 내고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부자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요. 야, 그 대목이 압권입니다. 예? How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y가 중요한 거다. 예? 어떻게 그 청구서 세금을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왜 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네가 만일에 그 청구서에 나온 돈을 안 내잖아요. 안 내면은 그게 내 책상 위에 이렇게 있어. 어떤 의미를 why, 어떤 의미를 나한테 주는 거라고 책에 써 있냐면요. 그게 주는 강력한 자극. 제가 여기다 써놨죠. 이 강력한 자극,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을 받거나 누구한테 프레셔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거를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싫어해. 마치 자기가 뭐 왕자님이나 공주님처럼 태어난 것처럼 뭐 그런 조금의 스트레스도 자기는 싫어해.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 속에서는요, 그냥 왕자니 공주님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산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아빠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 자기한테 먼저 지불을 하고 국가든 정부든 그거 후순위 항상 나 먼저 정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프레셔를 줘. 그럼 그 프레셔를 풀기 위해서 자기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두고 중단하고 자꾸 새로운 일들, 새로운 이 자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나한테 더 이상 자극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새로운 자극이 올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갔다는 거지. 자극. 그게 세금을 빨리 내지 않는 Y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먼저 쓰지 않는 Y라는 거지. 자신한테 먼저 쓰는 이유인 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게 나한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일이 되는 거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자기가 먼저 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근데 자기가 먼저 가서 막 온갖 사람을 다 이렇게 오지랖 넓게 아니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데다가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놀아도 돼. 자기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써라. 그래야 그게 나한테 자극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how가 아니라 why를 풀게 된다. why를 풀게 되면은 how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가 결정이 되면은 나한테 그런 비전이 생기면은 그럼 나 일을 어떻게 해놔야 될 것인가? how는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 플러스 그 돕는 사람들. 말하자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 사람들, 스폰서,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Y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극, 그런 자극이 있는 환경 속에 자기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지불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우선순위 제일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나한테 자극이 오면 나는 Y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how는 따라오게 된다.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이나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했던 분들이 그 결과를 낸 사람들이 정리하고 있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학습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이차함수적인 복리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 속으로 쑥 들어오고 거기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